예. 진짜로 중국 내부에서 그렇게 관광도 턴을 할 정도로 그렇게 격앙이 돼 있는가? 실제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죠. 왜냐면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뭘로 승부해야 되냐면 기술과 브랜드. 내 보기엔 조금 다른 산업에 좀 뒤떨어졌다. 그게 하나 여행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금융이에요. 오늘 모신 분은 집 나갔던 우리 유하가 돌아왔어요. 네, 미국 어바인 대학교 이사장이죠. 예. 안유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 나가서 고생하고 떠돌아다니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올 수밖에 없었네요. 역시 고향. 여기가 저기지 예. 친정 맞아요, 오빠집, 맞아요. 친정 오빠집. 친정 오빠 집이라고요? 아 누나 미안해요. 무슨 누나예요? 아 무슨 누나로 합시다. 오케이. 네. 네. 자 일단 네. 요즘 우리 한국 네. 증시에서 네. 이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풀리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올라요. 그리고 네. 예상보다 뭐 밥솥이 6배 매출이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네. 보니까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예. 한국으로 이게 예. 턴을 했다. 예. 이게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그 감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게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3년 코로나 겪었잖아요. 근데 네. 한국에서 겪은 코로나와 중국에서 겪은 코로나는 다릅니다. 한국은 옛날에 뭐 통제를 해도 뭐 커피숍 들어갈 때 그게 있어야 되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 밖을 못 나온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아예 이렇게 집 밖을 못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1층까지 못 가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억압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지난 12월부터 특히 1월에 와서 완전 풀고 이제는 주로 QR코드 찍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은 작년부터 올해 1월에 풀린 다음부터 중국 국내 수요가 일단 우선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해외 여행 수요인데요. 사실 해외 수요는 돈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부담스럽죠, 사실. 그래서 미국, 유럽 쪽보다 가까운 나라가 덜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한국 오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자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외 여행을 키워드 치며 네. 제일 많이 검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그래요? 비자가 필요 없고 그게 중국 비자, 한국인이니까 대표님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다음에 한국 비자가 한국 여권이 모든 나라를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싱가포르이 제일 많고 두 번째 한국인데 그래서 한국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저도 중국 국적이다 보니까 항상 비자를 받아야 돼요. 거의 모든 나라를 다 도장 받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쁜 사람들은 여권을 가서 비자를 받는 게 시간이 엄청 쓰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주로 어떻게 비자 없는 나라를 찾게 돼요. 여행이다 이러면. 네. 그러면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한국은 중국 사람들한테 이미지에 선진국이다, 좋은 나라다. 그리고 놀거리, 볼거리도 많다. 그러면서 비자 없이 갈 수 있다. 이거 너무 큰 메리트예요. 근데 제주도라도 오케이. 한국 본토를 모아도 제주도도 오케이. 예, 그래서 옛날부터 제주도는 중국 사람 되게 좋아하는 여행지였고, 근데 사실 일본 가는 게 한국보다 더 우선이었어요. 일본 더 좋아해요. 일본 그렇죠. 가는 거. 근데 일본 가는 게 더 좋아하는데 일본은 비자가 필요한데 옛날에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일본 경제가 코로나 원인으로 또 어려워졌고 그전에도 어려워지면서 중국 비자를 쉽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엄청난 보증을 요구하고 이러다가 복수 비자도 내주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문을 열었죠. 그래서 일본을 우선 만약에 일본은 마음대로 가고 한국도 마음대로 간다 이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일본 가는 게 더 우선입니다. 사실 더 좋아요. 근데 이번에 이번에 방류, 오염수 처리수 방류. 이 사태에 대해서 중국은 한국하고 뭐 유럽이나 미국하고 인지가 다른 거죠.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선진국은 한마디 말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도 뭐 우리 인체에 해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 그 정도로 문제 없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인지 안 하죠.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하고 일본이 이웃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다를 건너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풍향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 크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게 저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은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바다를 쓰는 거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중국 사람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국 그러니까 중국 사람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먹는 거예요. 맞아. 먹는 거에 중국, 정말 진심이지.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잘 입고 다니잖아요. 이게 자기를 잘 꾸미고 다니고 그 말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 우선순위에서 먹는 것보다 이게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이 깔끔하게 가꾸고 이걸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놀랐던 게 집은 없어도 차는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라요. 중국 사람 반대입니다. 집이 없는데 차를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먹는 걸 이게 중국에 지금 횟집이 7만 5천 개 좀 안 되게 있어요. 이 횟집.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어업도 엄청나 이게 중요한 시장이고 중국 사람은 옛날에 회를 안 먹다가 이제는 중국에 특히 고위층을 중심으로 좀 돈 있는 사람들 저는 회 문화에 익숙돼 있어요. 결국 일본 음식 문화 이제 적응되고 이런데 또 먹는 걸 가장 중요시하고 이런데 갑자기 이런 오염수 방류는 중국 사람들한테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분위기가 아주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예. 수산물 전면 금지 이거 예. 근데 맞아요. 이거보다 저는 예. 진짜로 중국 내부에서 그렇게 관광도 턴을 정도로 그렇게 격앙이 돼 있는가 실제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죠. 왜냐면 일단 저 입장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죠. 이렇게 일본 가면 우리가 기본 먹는 게 회잖아요.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가서 이 수산물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면에서 일단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을 뭐 이렇게 만약에 비자나 이런 게 무비자면 이렇게 또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비자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이게 오염수 방류라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일본인들에 대해서 엄청 반감을 가지게 됐어요. 어떻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국제사회에 해를 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덕적 기준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굳이 이 시기에 여행을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데 굳이 뭐 일본 가야 되냐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 아시아에서 봤을 때 그나마 특히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게 한국이고 또 한국 비자 받으면 여행 오는 건 쉬워요. 관광 비자 잘 나와주면 지금 단체 여행 비자도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아무래도 예를 들면 옛날에 5명이 왔다면 이번 사태에서 10명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베네핏은 확실하죠. 네. 네. 근데 이게 어떤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에 관련된 뭐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니까 네. 과연 이 소비가 그러니까 일시적 한 번의 소비로 끝날지 아니면 이게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한국 관광계의 어떤 호재로 봐야 될지. 저는 그 일시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반일 감정이 올라가면 일본하고 한국이 서로 대체 관계에 있던 장품들이 한국이 좀 더 베네핏을 볼 수는 있어요.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일본 화장품은 중국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톱 클래스예요.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이 원래 어느 단계냐면 여기 톱 클래스, 그러니까 유럽하고 일본계 톱 클래스고 한국 화장품이 그다음에 요 단계 화장품이었고 그다음에 뭐 뒤에 중국 국산이 이렇게 따랐는데 이게 과거 한 10년 동안 변해됐어요. 일본은 계속 톱 클래스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이 이제 중국 국산화가 많이 프랑스 기술, 화장품 기술 많이 도입해서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이 바로 그 톱 클래스 그 아래에 있다가 지금 뒤로 일단 밀렸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 앞에서 이걸 외제 상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또 한국 제품 문화도 있고 그렇죠. 외국 상품이라는 게 선물 주거나 이럴 때 좀 느낌이 다르니까. 근데 그래서 일본 화장품을 되게 선호했는데 만약에 반일 감정 때문에 회뿐만 아니라 한국 상품으로 대체 가능한 영역은 왜냐면 한국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질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반사이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로 갈 수 없는 게 첫 번째 원인은 중국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자본주의적이고 시장적이에요. 그래서 또 이게 세월이 흐르면 옛날에 일본과 마늘 파동도 있었거든요. 뭐 히토리 사건도 그렇죠. 있었고. 근데 이런 게 또 지나가면 다 까먹고 똑같이 또 시장 행위로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일단 그런 면에서 지나가는 행위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잠깐은 베네핏이 있지만 결국 길게 그 베네핏이 효과를 이럴 수는 있어요. 이게 한국 제품이 좋은 거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써봤더니 너무 좋네.
그러면 이제는 그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건 있죠. 그러니까 요 한국 기업들은 기회로 이때 엄청나게 브랜드와 진로 승부를 해죠. 초격차 진로. 그러면 장기로 가는 거고 그냥 여기 잠깐 해먹는 거 이러고 뭐 큰 전략을 안 갖고 가고 그런 장사로만 생각하는 거죠. 돈 번 이러면 오래 못 가는 거죠. 아니 근데 네. 그 우리 제 안 교수한테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예. 적이 있지만 그 알리바바 예. 그 한국 지사장 예, 맞아요, 맞아요.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중국인들이 아, 그때 같이 만났죠. 아 그랬었나? 아, 같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별도로 만났어요? 모르겠어요. 같이 만난 거 기억나는데. 1년 전 오케이. 일이라 기억이 예. 잘 안 나네. 근데 그분 말씀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화장품, 한국 화장품을 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한국산을 예. 다 좋아하고 어떤 프리미엄을 얹어줬는데 지금은 한국산 중에서도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후라든가 네. 무슨 뭐 설화수라든가 예. 이걸 원하는 거지 네. 한국의 이름 없는 자기들에게 안 알려진 정확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제품을 원한다. 그거 맞아요. 지금 중국이 해난도를 제주도 같이 똑같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없이 중국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특구 지역으로 해남도를 자유무역 특구 지역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남도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 그 면세 상품점 갔어요. 저는 중국사람들 보고 해남도에 면세 상품을 국제 브랜드 있잖아요. 좋은 네. 브랜드를 해외를 가지 말라. 중국 내에서 해외 브랜드 사려서 만들어 놓은 게 해남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무역 특구에 이렇게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들어가 물어봤어요. 거기 면세점 거기 들어가서 잘 팔리냐? 잘 팔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거예요. 이제는 한국은 브랜드와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뭘로 승부해야 되냐면 기술과 브랜드, 기술, 초격차 기술, 브랜드, 이제 브랜드로 승부해야 되고 그다음 문화, 그다음에 트렌드. 혹시 이 방송 듣는 대표님들 기억하세요. 중국 시장에서 이제 승부하려면 기술, 브랜드,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걸로 선도하지 않으면 기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신규 브랜드, 안 알려진 브랜드가 중국 네. 시장을 개척하기는 이제 점점 어려워졌고 그렇죠. 마케팅비가 상당히 더 필요해지게 됐다. 예. 마켓 써도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써도 되는 예.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브랜드 이제는 요 물건 쓰면 내가 어떤 거기서 이 물건 그 브랜드로 씀으로써 어느 프라이드를 느끼게 해주는 전략으로 한국 기업들이 이제 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 결국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예.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면 예. 그 우리 소위 한류, 예. 이 K 컬처 여기에 어느 아주 뭐 진짜 뭐 탑 클래스의 모델, 가수, 뭐 아이돌 내 이런 말이- 친구들을 써야지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거기다 얹어서 그냥 새로운 예. 제품도 브랜드화되는. 아니면 예를 들면 화장품을 예를 들면 어떤 화장품 브랜드가 뭐 펑리웬 우리 중국 주석의 부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써서 야 이거는 펑리웬 이런 대통령 부인, 주석 부인 같은 분들이 쓰는 거다라는 어떤 고급 브랜드로 승부하든지 아니면 가성비 면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든지 그냥 가성비로 쉽지가 않지. 뭐 이기죠. 가격으로. 사실 뭐 이기죠. 그러면 어떻게 가요? 브랜드, 기술,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걸 가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라는 건 사실 풀어놓고 보면은 마케팅이잖아. 근데- 명품 마케팅. 근데 브랜드가 의외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치. 한국 자동차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히려 승부점을 어디다 놔야 되면 트렌드로 놔야 돼요. 트렌드란 뭐냐면 누구도 안 한 걸 먼저 함으로써 흐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중국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되게 섹시한 어떤 그런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한 거죠. 그러면 그게 중국에서 트렌드로 되면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중시장이 쫙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업에는 기술, 초격차 기술 할 수 있는지 이게 아니다. 이러면 브랜드를 어떻게 고급 명품 브랜드 만들 것인지 아니면 K컬처 문화를 어떻게 상품의 스토리로 녹여낼 것인지 아니면 트렌드를 어떻게 누구도 전 세계에서 오직 당신만 한 걸 트렌드로 만들어 갈 것인지 옛날에 그 누구죠? 그 가수 싸이가 강남 스타일이 전 그렇지. 세계를 휘둘리는 게 그게 트렌드 당시에 이런 순수한 게 트렌드였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여기 오면 막 준비 안 했던 게 막 나오네요. 친정집이라 편안해서 그래. 그런가? 친정집이라 그래. 친정. 네. 아니 그래서 네. 그러면 실제로 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구글 검색을 보면은 그게 얼만큼 트렌드에 네. 이게 적합한지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지금 여행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제주도, 네. 한국 이게 지금 검색량 수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탁할 말씀드릴 건데 한국이 있잖아요. 한국을 생각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국은 놀랍게도 아래 몇 개 산업이 너무
제가 단어를 잘 못 생각하겠는데 혹시 듣는 분이 기분이 불쾌하다면 양해를 부탁드려요. 좀 후진적인 게 있어요. 예, 한국은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몇 개는 이게 또 너무 민감한가 조금 내 보기엔 조금 다른 산업에 좀 뒤떨어져 있다. 그게 하나 여행 산업이에요. 아. 그 다음에 하나는 금융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는 뭐냐면 여행이 너무 일차원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 문화 사업도 그래요. K-컬처가 K-팝이라는 게 되게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K-팝도 쉽게 말하면 너무 일차원적으로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브랜드화하면서 돈 벌어야 되는데 노가다로 돈 버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서 공연해서 돈 버는 거예요. 공연하고 앨범 팔고. 예, 이게 너무 일차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의 여행 산업이 그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돈 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제가 전에 그 토마스와 기차들이라는 네. 그 텔레토비, 예, 아시죠? 예, 텔레토비. 예. 텔레토비의 예. 그 총 책임자를 예. 마케팅 책임자를 네.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 하나를 만들어서 그 여기서 예. 나오는 뭐 액세서리, 뭐 예. 무슨 뭐 캐릭터 사업 해가지고 다 차원적으로 풀어야죠. 그게 어마어마한 수입이 됐다. 그게 더 크죠. 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에서 한국 개파 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걸 실제는 그걸로 상품에 돈 버는 게 중국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어떻게? 그걸로 예를 들면 뭐 중국 내에서 별의별 물건이 다 나오는 거죠. 저거로 저 뭐지 그 예. 짜가로. 뭐 그게 짜가라고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예를 들면 그런 뜻이라는 그렇지. 거예요.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월 우리 추석이 있고 여기 있잖아요. 네. 연휴가. 네. 그 중국도 좀 긴 연휴가 시작이 예. 되고 이때까지는 예. 이 관광 붐이 좀 잃어갈 거라고 보세요. 이 중국 관광객들의 이 그렇죠. 해외. 중국은 지금 제일 큰 명절이 옵니다. 그 중국 추석보다도 그 10월 2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이에요. 중국의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일이 10월 1일로 돼 있어요. 49년 공산당 정부가 들어와서 그래서 중국은 1년에 제일 긴 놀게 5월 1일 국제노동절. 그다음에 건국일 10월 제일 길게 놀아요. 여행의 제일 핫한 여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보니까 한국도 그 10월 1일 첫째 주가 이렇게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서 지금 기회를 잡아야죠. 정말 너무 그냥 땡큐하죠. 지금 일본 어차피 안 갑니다. 그럼 해외 수요는 유럽하고 미국 가기 시간도 안 맞아요. 해외 수요는 한국이 너무 좋죠. 예, 가깝고 와서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네. 예. 지금 근데 이런 시각도 있어요. 지금 중국 정부가 좀 이렇게 상당히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그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일본이 지금 반도체 장비에 대한 네, 그 수출 맞아요. 금지를 해놨잖아. 맞아요. 그거에 대한 그 풀기 위한 하나의 강성 전략 혹은 그거에 맞대응하는 보복 차원의 전략 이런 쪽 아니냐. 꼭 그거라고 말하기는 힘들어도 관계는 있죠. 왜냐면 근데 또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하는 그건 아니에요. 일단 국민 정서가 반대입니다. 오염수 방류. 제가 질문할게요. 대표님은 회를 드실래요 앞으로? 저요? 네. 저는 사실 토마스잖아. 가리는 게 없어. 저는 그거는 확실해요. 저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일본을 못 믿는 건 아닌데 그건 있어요. 저는 별로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이게 그 사람 말 다 맞을 수 있어요. 정말 영향 없어. 근데 옛날에 10번 먹었잖아요. 확실한 건 한 번 먹을까 말까는 맞아요. 그런 심리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중국에 대한 많은 견제 정치를 미국하고 같이 하면 최전선 전방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반중의 최전선에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같은 질문을 그 아침 방송에서 받아가지고 예. 대답을 한 게 저는 사실 그렇게 예. 민감하지 않아서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예. 근데 부모들 입장이라면 내 말이 찜찜해가지고 내 말이 그 못 말이에요. 먹게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예. 그런 게 있죠. 알겠습니다. 네.